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연히 지역의 이제 호텔 의림지 투자로 인해서 이제 제천 씨와 어떤 생각의 차이로 지금 오래된 이제 평행선의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계시는 네. 대표님 성함 조남. 네, 저는 최동분이라고 합니다. 네, 최동분 대표님을 뵙고 지금 어떻게 이제 시민들에게 좀 자세한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를 이제 마음 먹게 되신 거와 부터 해서 이제 좀 제가 처음부터 여기를 잘 알아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천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몇 번 갖고 왔었어요. 근데 누가 여기다가 한방타운을 하신다고. 누가? 예. 아는 분이? 예,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한방타운을 하는데 저 투자할 의향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그래서 저는 투자까지는 말고 그냥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한방타운을 오다가 한대요? 지금 제가 호텔 하는 계획 부지에다가 한방타운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밭공 위에 부지. 네네. 근데 어떻게 돼서인지 그분이 자본금도 딸리셨고 시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셨는지 그 상황에서 타운을 못 하시고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유원지로 된 부지였어요. 그래서 한방타운 사실 맞지 않는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한방타운을 하신다고 제천시하고 협의가 끝났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산로를 확보해서 산을 확보해주면서 한방타운을 하시겠다. 제가 한 3, 4년 전 3, 4년 전에. 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3년 지났죠? 그럼 그전에는 우리 여사님은 제천 잘 안 오셨었는데 계기로 그냥 놀러만 갖고 왔지. 그때도 의림지 처음 와봤을 때. 의림지는 그냥 빙어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보는 정도로였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못해서 다른 분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제가 이거를 인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자체가 유원지더라고요. 유원지라면은 유원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유원지로 된 지도 한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원지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죽어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했죠. 근데 15년이 지났으면은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많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많았었는데 왜 이거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까 참 의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방타운을 그때 당시에 그때 투자하는 거 주변에.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이것저것 좀 의아하기는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인들한테 그거를 인수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저는 애초에 여기 리솜 같이 리조트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너무 좋다. 여기로서는 진짜 나무 같은 거 다 살려서 힐링적인 그런 리조트 정도 하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근데 지인들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천에는 숙소가 없다고. 행사는 1년에 4-5번 주기적으로 열리는데 난리라고. 와서 이제 자는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잘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체육 행사가 열려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도시를 벗어나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 하다못해 무인 모텔까지 묵어야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호텔을 크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백매석이죠. 백몇 기본적인 호텔에다가 약간 리조트형 호텔? 리조트식으로. 아니 여기 부지가
원래 이 유원지 허가된 자체 부지가 3만 평이고요. 네. 그 뒤로 5만 평을 제가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 합이 8만 평. 그렇죠. 합이 8만 평이죠. 8만 평. 근데 그 8만 평짜리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8만 평 나중에 뭐 한 20년도 되면은 다 풀리면은 난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면 아깝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테마 형식으로 한 만여 평만 네, 테마 형식으로 호텔과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면서 파크공원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등산로도 있고 하니까 그 등산로 그대로 살려서 파크공원식으로 거기를 갖다가 그 호텔 형식으로 여기 주민들이 호텔을 원하니까 호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리조트 아닌 주민 여기 오신 좀 지인들이 좀 지식도 있으시고 좀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이 다 여기는 호텔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에서도 그거 진짜 호텔이 필요한데 필요한 걸 해줘야지 우리도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리조트 아닌 호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의외적으로 이제 저기 막 기대를 많이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넣으셨죠. 그렇죠. 사전 협의 신청을 내셨는데 참. 시에서 법적인 거를 따지지 않으셨는지 뭐 한 과에서 여기는 호텔을 우리가 해서 할 수 없는 데니까 관광가로 가라 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데 숙소는 기본으로 유원지에서는 할 수 있는 건데 관광가로 처음엔 뭐 다른 과에서 지역개발가로 들어갔죠. 지역개발과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뭐 숙지를 안 하셨나 실수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십니다. 이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신성한 구역이다. 충현탑도 있고 뭐 충현각도 있고 완전 신성한 구역이죠. 시민들이 신성한 구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리고 신성한 구역이니까 등산로도 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땅인데 등산로를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 땅에 등산로를 내줬을 때는 시민들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유원지로 했을 때 그냥 녹지로 묶어둘 거다. 그러면은 녹지로 본인들이 딱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거 개인 땅이니까 보상을 일찍 하셨어야 돼요. 다른 걸 인허가를 낼 수 없게 된 상태라면은 무조건 보상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지금 그 없이. 땅이 충현탑 그거하고 그 부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당연히 경계선으로. 붙어 있으면서 거기는 공원화 시키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충현탑도 길어지는 거지. 거기 신성한 구역이라고 사람 땅 막으면 그래서 이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한 1년 전인가요? 네, 1년 전에 전.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반대. 그래서 좀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요, 화났다기보다는 좀 의아했어요. 그러고 왜냐면은 나가지고 거기가 예전에 동식물 막 이런 것도 다 제천시에서 풀으셨거든요. 동식물? 동식물로 이렇게 동물상 막 이렇게 해갖고 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있던 상태인데 제천시에서 다 풀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필요 없다는 형인데 지금은 뭐 시민정서상 뭐 동식물 막 이렇게 예? 문제를 갖다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부인을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서운했는지 화가 나셨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등산로를 잠깐 막았어요. 제가 왜냐면 잠깐 이게 막았어요. 개인 땅이니까 등산? 시에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제가 뭐 시에서 협조하시면 뭐 제가 뭐 당연히 풀어드려야죠 거기. 근데 거긴 개인 땅이에요. 협조 안 하시려는데 제가 시민들만을 위해서 그 산을 8만 평을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호텔 하실 의지가 강해서 지금 행정심판 네.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시하고 이제 네. 소송. 그게 20년대 풀리면은 진짜 난개발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산이에요. 왜냐면 언젠간 풀린다. 그건 20년이 지나면 그건 풀리는 법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글쎄 뭐 그쪽은 또 전문가시니까 오늘 예, 그러면은 많이 투자를 하시면. 이게 난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말 그대로 모텔 단지, 펜션 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게 뭐 자연 녹지는 20% 무조건 주택은 할 수 있죠. 저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여사님이 또 네. 이제 제천 지역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매입해서 이제 짓는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또 이제 뭐 투기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 사실 이렇게 좋은 땅은
이게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서 땅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는 좀 아늑하게 지금 잘 돼 있는 상태고, 제가 환경적으로도 다 안에 문제가 없나를 확인을 해서 환경도 다 이상 없다는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생각해보세요. 이 좋은 땅을 갖다가 난개발이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와서 너무 좋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힐링적으로 나무는 좀 하나로 테마로 새 나무 다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난개발 되면은 이제 짓게 되면 네. 호텔은 이제 크게 지신다 그랬잖아요. 100몇 객석을. 예, 호텔의 기본 적합에 맞는 거를 제가 뭐 일부러 욕심내서 크게 짓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 법적 조건에 맞게 호텔을 그래 지어야 나중에 이제 되겠죠. 짓고 나서 운영 상태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아, 그거는 좀 신뢰성 있게 네. 얘기해 줄 수 있나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는 나무가 지선이니까 필링적으로 나무 다 살리고 시민들이 이제 공원 그쪽 활용할 수 있게 다 엮어서 호텔만 딸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주위에 나무를 살려서 공원 테마공원 형식으로 해서 네. 저희가 힐링센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외부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뭐 와갖고 그런 산속에 그것도 좀 보고 제천도 좀 한번 보고 좀 여유롭게 좀 제천에서 좀 먹고 마시고 좀 하루 저녁 정도 좀 풀고 이러고서 제천을 이렇게 경유해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그 시민들이 와서 뭐를 행사를 하고 작은 뭐 음악회를 하고 뭐 소단위로 와서 이런 그런 거는 장소를 만들겠다. 그럼요. 그런 건 무료로 개방해드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뭐 이런 것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형식이 참 좋죠. 그러면 호텔도 살고 시민도 살고. 우리 여사님 봤을 땐 우리가 또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저도 시에서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야. 사업상 뭐 이거 사업상이라는 거는 단조로운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모이고 와서 활용하면 그게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사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오산이에요. 그거를 테마적으로 나무 살리고 좋고 그러면 시민들이 일단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시민한테는 왜 요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민은 50% 세일해서 우리는 저렴하게 뭐 시민을 위해서 뭐를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요. 타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시민이 호응을 해드리고 시민들이 그걸 좋아해 주셔야지 뭐 그것도 테마도 살고 시민도 살고 그러는 거지. 뭐 제가 뭐 지금 뭐 돈 받아 그렇게 많이 받아 뭐 하게요. 제가 돈 벌려고 생각했으면 이거 뭐 말 그대로 난개발 정식으로 잘라서 비싸게 팔죠. 신성한 구역이라는데 여기 신성한 구역으로 해서 서울 같은 데 갔다가 만약에 잘라서 판다면은 너무 좋다 그래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올 건 엄청 많죠? 안 그랬겠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말 그대로 신성한 구역이라면 뭐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법적으로 필요 없는 내가 1000평 가지고 내 집 하나 짓고 수목장 하나 하고 이럴 수 있는 구역이에요. 여기 그렇게 좋은 구역인데 그렇게 안 만들려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 신성한 구역이다 그러셔가지고 뭐 수목장 하신다고 얼마 아니 전에 제가 뭐 한번 하려고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한번 했었죠. 제가 뭐 테메로 수목장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근데 신성한 구역이라면 할 게 없는 거죠. 자연녹지 지역인데 제천시에서 여기는 신성한 구역이다 이렇게 묶으시면은 말 그대로 신성한 구역이라면은 지금 충현탑 있고 충현각 있다 그랬는데 그거 다 불법이시잖아요. 그거 불법으로 해놓으셨단 이건 말이에요. 행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네. 우리 저 여사님이 지금 뭐 제천에 지금 거주하시지는 않고 이제 뭐 충주나 어디 좀 이렇게 좀 대도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보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뢰성 있게 꾸준하게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이 사업에 어떤 투자로 해서 이렇게 시민과 말씀하신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에 대한 선입견이 이제 좀 없지 않아 이제 마음속에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네, 잠깐 이렇게 시에서도 이 수익성 넘도는 왜 하려느냐 투기, 이런 말. 그러니까 네. 투기하려신 분 아니냐. 쉽게 근데 말해서. 제가 투기를 생각했다면 저는 이거 수목장으로 다 잘라서 팔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데
서울 같은 데서 이런 데 와서 힐링하기 소나무 보고 저것도 너무 있잖아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호텔도 크게 지으시고 나서 또 혹시나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되고 그러면 나는 그게 인텔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의심스러운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도로 글쎄. 서울이나 저 평택에 1시간이면 와요. 지금 강원도 그렇게 뭐 생각하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나. 1시간 거리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1시간은 도로 뚫리면 와요. 그러면 시에서 여기 다 보고 하루 정도 묵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숙소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죠. 1시간 거리인데. 아, 우리 여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번 묵어서 시내도 한번 보고 우리 저 뒤로 지금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데 있죠. 그 뒤에 노들길 한번 가보세요. 양쪽으로 전 개발도 되고 많이 먹거리도 많고 또 시내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시내 오면은 시내 뭐가 있나 한 번쯤 가보게 돼 있고 먹게 돼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호텔은 단순히 그냥 묵는 거고 와서 아침에 한번 거니는 거고 산길 한번 거니는 거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건 다 시내세요. 짓게 되면 이제 뒤에 저기 그 뭐야 제2의림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때 좀 경치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호수도 좀 보이고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아마 그렇죠. 좀 가리면서 가리죠. 사이사이에 좀 앞쪽 보이겠죠. 솔밭공원이 이렇게 좀 예,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도로를 이 한간에는 저는 이제 관심을 크게 많이 안 가졌는데 네. 깊숙하게 오늘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도로를 이제 그 솔밭공원을 또 잘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휴, 그거는 단면적인 얘기고요. 실제 도로는 기본적으로 개설돼 있어요. 도시 계획을 할 때 도로는 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 도로 자체가 먼저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솔밭공원 자체를 안 건드려도 되는 상황.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자연녹지 지금 그 다 있는 데까지 허가가 나 있잖아요. 제가 거기다 주택을 지려고 허가를 냈습니다. 주택이? 네. 주택허가 제가 하나 냈어요. 지금 그 허가 나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도로도 다 그쪽도 확보돼 있고 이쪽도 확보돼 있는데 뭐 도로가 무슨 도로는 원래 도시계획상 기본적으로 도로는 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게 나온 거는 저쪽에서 진입하기 좋고 시에도 살고 여기 보면은 조금 구름다리를 해서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돌아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생기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여기 노터리 뭐 이런 데 문제도 없고 그러면 참 좋겠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렇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온 얘기지.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뭐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난대로 돼 있는 거고 그거는 그냥 의견이 여러 가지가 네, 여러 나온 가지 것이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편리하고 제천시에도 좋을 수 있다. 어차피 정말. 나중에 이 저 상태를 봐서는 도로 상태를 봐서는 거기는 아마 그렇게 뚫리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게 되면 총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아요. 제가 뭐 150억에서 지금은 200억? 나중에 크게 잡으실래? 아니 왜냐면은 모든 걸 살리는 쪽에서 최소한의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0억? 예, 150에서 200? 그 정도 생각하는데 제천시에서 만약에 여기를 좀 그때 봐서 여기 제천시가 관광 도시로 뭐 이렇게 네, 올해 관광 관광 개발 공사에서 아마 낙점이 됐대죠. 호텔도 뭐 20, 30년 된 거 제가 주차장 확보 안 된 거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좀 필요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쪽이 더 넓은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최소한의 나무는 최대한으로 살리고 환경 쪽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난 상태예요. 사실은 환경.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시도를 생각했을 때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허가는 뭐 솔직히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인허가를 하잖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한다면 아주 간단한 인허가였는데. 글쎄,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또 뭐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또 여쭙는 건데 시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분이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참 좋은 미소를 보이시고 이러면서 말씀도 잘하시는데 과연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투자라든가 개발 이쪽에는
딱 봐도 좀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또 저는 관심을 가지셨는지. 원래 개발 같은 건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여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같은 것도 다 적고 좀 사업 다 괜찮아서 적으시고. 예, 기본 사업 다른 거 뭐 개발 같은 거는 제가 뭐 남들이 보면은 막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땅 개발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이렇게 막 관심을 하나 좀 좀 안착해서 가지시고. 예, 관심을 갖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까지 호텔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이것저것 지리적 조건도 좋고 이래서 이 주위 지인들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건데 너무 의외의 이 결과가 나와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네. 이 당부의 말씀 어떻게 이제 의지 만약 이제 되시고 좀 뭐 시민들이 응원해주면 자, 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지역 발전과 또 우리 또 저는 사장님의 또 뭐 발전. 제가 뭐 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에서는 시민 정서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시민 정서상 신성한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민 정서상 신성한 구역이라면 지금 충현탑, 충현가처럼 뭐 그런 말 그대로 이 사후 뭐 이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시민들이 그쪽을 학교도 있고 막 이런데 굳이 그렇게 시민 정서상 신성한 구역으로 그걸 묶으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좀 의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의아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시에서 여기 맞는 조건으로 다른 걸로 개발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시민하고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뭐 다른 무엇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는데 저희는 알지도 못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 의견을 와서 피력해보라는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무조건 시민 정서상 안 된다. 어떤 조율 이런 거 자체가 없었다. 네, 저는 우리 시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나서 여기는 뭐를 했으면 좋겠냐. 어떤 저기로, 이건 개인 땅이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개발을 되든지 아니면은 잘라서 팔든지 뭔가는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무조건 네, 안 된다. 예, 무조건 안 되고 여기는 시민 정서상 무조건 안 된다.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시민들 중에 꽤 있고 저 또 뭐 찬반으로는 어디나 다 찬반은 있게 다 왔다 갔다 마련인데,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가 저기에서 반대를 한다 뭐 이러면 적합하게 그게 진짜 맞으면 아니 왜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무조건 나중에 풀려서 이제 개발을 못하게 되면은 뭐 잘라서 저도 이걸 갖다가 그냥 8만 평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고 시에서 뭐 이걸 제가격 주고 매입해서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하겠다 이런 상태도 못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시려는 강한 의지로 이제 행정심판까지도 이제 제기하시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거 뭐 말 그대로 난개발 하듯이 막 잘라서 팔면 나중에 저도 먹고 살만한 제가 그거 뭐 굳이 그러면서 나쁜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권은 죄송한데 조금씩 잘라서는 팔 수가 있는 얼마든지 상황이? 있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그럼요. 이게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20% 건축 가능하고 제가 지금 거기 허가 받은 데도 자연녹지인데요. 뭐 여사님 마음대로 조금씩 팔게 되면 난개발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땅은 어차피 주인이시니까. 그럼요. 7만 평은 제가 주인이니까요. 주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등산로를 살짝 막아봤어요. 거기 사실 개인 땅이에요. 근데 내가 막았다고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겠어. 그죠? 아니 그 제천시에서는 자기네가 등산로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러면은 제천시 땅이어야 그러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니어도 그건 당연히 나중에 막히게 돼요. 이게 이런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게 안 된다면 개인 땅을 누가 7만 평을 그냥 등산로로 사용하게만 두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라도 이제 또 차후에 또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이제 분위기와 또 이렇게 진행 상황을 또 한번
취재를 해서 네. 또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과 기본적인 토론 시간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이 대화의 정서상으로 시간. 예, 문제가 있는지 좀 서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정서상 안 된다고 신성한 구역을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일단 또 뵙도록 답답해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 응.